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꽤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 99K를 약 2번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해준 다음에 반등세가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저항받는 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에서 보면은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제 확실하게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캔들 몸통이 전부 이 자리 위에서 놀아줬어요. 이 108K 위에서 캔들 몸통이 계속 놀아줬는데, 이 캔들 몸통이 놀아주고 있다는 거는 이 자리가 매수 매도세가 서로 합의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월달 말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이거를 기점으로 이 108K를 하회하는 무빙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윗구간에서 매수 매도세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횡보를 해줬던 건데, 매도세가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여기 밑에를 하회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급기야 11월달과 함께 이탈해주고 말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에 닿아줬을 때도 지금 저항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외바닥으로 뚫기는 힘들어요. 아마 횡보를 좀 더 해주거나 아니면 한 차례 더 하락을 해준 다음에 바닥을 파고 나서야 비로소 좀 뚫어줄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나오고 있는 매수세가 괜찮다고 해도 한 번만에 뚫어줄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일단은 바닥을 이쁘게 단기적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횡보 구간 안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의 형태뿐만이 아니고 거시적으로도 리스크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셧다운, 미국 정부 셧다운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면 상원에서 셧다운 해제가 좀 통과가 되면서 살얼음이 조금 풀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밀려있는 법안도 통과시키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지금 미국의 민간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SOFR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출의 기준이 굉장히 넉넉해져서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많이 빌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더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시장에도 돈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항상 이 SOFR 수치가 이렇게 빡 떨어지면은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과 주식은 다시 야금야금 올라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영향이 지금 바로 시장에도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니마켓 펀드를 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머니마켓 펀드 돈의 5%만 비트코인을 사도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머니마켓 펀드에 예치가 되고 있고, 이 돈이 아마 이제 암호화폐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시장이 아주 크게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출 연체율이나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지금 좀 걸리는 점인데, 사실 고용이 안 좋아지고 고용 시장이 동결되고, 그래서 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예요. 왜냐면은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그걸 두고 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결국 시장에 신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을 하든 대출 규제를 더 널널하게 풀어주든 하면서 어떤 식으로 되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점인데요, 초록색이 유동성 차트예요. 초록색이 유동성이고 흰색이 현재 비트코인입니다. 유동성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낮게 떨어진 적은 과거에도 몇 번 없었어요. 언제냐면은 요때 있었고, 요때 있었고, 요때 있었고, 요때 있었습니다. 과거에 항상 이 유동성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항상 큰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아마 큰 상승폭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비트코인과 지금 유동성이 살짝 디커플링이 나온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는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CME 갭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ME 갭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약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메워주게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CME 갭이죠.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를 딱 밀려줬을 때 1시간봉 기준 캔들 블록도 같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겹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CME 갭을 메워주면 여기에 닿아주게 될 것이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103.7K 단기적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 그림 뷰는요, 한 번 더 바닥을 파주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주기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 뷰로는 여기를 일단 닿아줄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포지셔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